보통 제가 낚시를 해본 결과 우리 이제 가장 화끈한 입질이라고 하는 이까펀치 같은 경우는 잡을 때 한 10% 되나? 진짜 시원한 입질, 이까펀치 딱 오고 쭉쭉 가져가는 그 입질이 오징어를 잡으면서 한 20%가 안 되는 것 같고 거의 한 50%가 쭉 가져가는 입질. 그 다음 나머지 한 30%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물고 있는 경우. 그게 이제 주위에 경쟁자가 없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물고 있는 경우. 네. 이 입질을 뭐 라인이 이렇게 원래라면 물고 있으면 얘가 이게 가만히 놔두면 이제 침강을 해야 돼서 라인이 쭉 뻗어가야 되는데 이게 라인이 안 뻗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물고 있는 건데 밤이면 솔직히 안 보이잖아요. 밤에 어떻게 봐? 내가 캐지 않는 이상 모르죠. 그런 입질까지 캐치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8초 이내에서 끝내라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면 수시로 뭔가 이상하면 한 번씩 이렇게 액션 한 번씩 중간에도 넣어도 돼요. 중간중간 넣어도 어차피 안 걸리면 액션이고 걸리면 뭐 재수. 걸리면 재수. 엔드템이 뭡니까? 보여주세요. 엔드템, 예. 아씨, 엔드템가 다 필요 없다니까, 진짜. 이 치는 거, 이거 치는 거, 이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 궁금한데 이게 아까 엔드텍이 야. 여기가 근데 그렇게 쳐서 뛰어보면 우리가 바닥 찍으면 만약에 바닥 같은 경우에는 딱 떨어지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거 카운팅 해보면은 내가 보통 그냥 액션 줬을 때 떠오르는 거랑 엔드텍을 쳤을 때 떠오르는 거랑 이게 차이는 있지 않나요? 없어요. 아, 없다고요? 그만큼 들면 돼, 그냥. 진짜라니까. 이제 이해가 갔어요. 아니, 엔드템 해가지고 이 정도 뛰어 올리면 나 그냥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떠올리면 똑같아. 굳이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무슨 말씀인지 딱 알겠습니다. 그게 내가 이게 라인이 안 붙어 있고 내 눈에 애기가 보이는 그 한정 내에서 한 10m, 한 15m 내외라고 합시다. 거기서는 뭔가 드라마틱하게 액션이 변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것도 변하지도 않아. 진짜 그냥 떠오르는 게 다야.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막 그냥 깔끔하고 그냥 제일 쉬운 방송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걸로 하는 거 똑같아요. 물속에서 움직이는 거는. 진짜 자기가 뭐 엔드탭을 쳐서 1m를 뛰어 오른다라고 하는데 그거 다 개구라고. 진짜 드랙을 꽉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뽑아봐야 1m 뛰어 오르기 진짜 힘들어요. 1m가 안 올라와. 진짜. 무조건 사선으로. 그리고 아까 뭐 애기 머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치는 인터벌을 빠르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이피치 쇼처킹이라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그거는 다트 움직임이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라. 차라리 내가 빠르게 다트로 움직이는 그런 걸 하고 싶으면 인터벌을 늦게 해주는 게 나아. 이렇게 빨리 하는 게 아니고 인터벌을 천천히. 그래야 이제 저항이 생겨서 옆으로 더 많이 가려는 힘이 생기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낚싯대를 주고 한 30m인데 옆으로 이렇게 친다고 해서 이게 드라마틱하게 옆으로 이렇게 확 안 간다니까. 절대 갈 수도 없는 구조고, 물속에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일정하게 그냥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 액션을. 왜? 오징어도 에너지를 소비하는 걸 싫어하니까 최대한 죽어가는 거 모습. 그리고 자, 오징어를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폴링할 때 폴링하거나 런할 때 오징어가 잘 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뭔가 오징어한테 변화를 주고 싶으면 액션보다는 폴링을 변화를 주는 게 훨씬 나아요. 폴링을 변화를 주는 거. 즉 텐션 폴을 통해서 폴링 속도를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공격적으로 만드는 오징어를. 폴링 속도를 변화시키는. 즉 액션 놓고 난 다음에 안 감고 프리폴로 진행하다가 라인을 잡아줘서 당긴다든지, 또는 액션을 놓고 난 다음에 텐션을 유지한 다음에 텐션을 갑자기 풀어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오징어에게 결정타를 먹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 프리폴을 하다가 라인이 잡히는 경우보다는 라인이 잡혀 있는 상태, 즉 천천히 텐션 폴을 걸어서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가 프리폴을
확 줘버리면 얘가 덮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거를 일본 애들은 번지 드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번지처럼 뚝 떨어진다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예민한 오징어를 잡아내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처음. 그 다음에 텐션폴은 연습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기술입니다. 안 흔들리고 이거를 진짜 베이직으로 한 쉘로 떨어지는 것만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또는 수평하게끔 내가 끌어올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런 액션에 솔직히 많이 타기도 해요. 바닥에 진짜 천천히. 아니면 사질대에서 에깅을 할 경우가 가끔씩 생기는데, 8월달 같은 경우는 오돌이 시즌이라 그래서 애들 오돌이 목으로 많이 들어오거든. 진짜 해수욕장 이런데, 그럴 때는 옆에 이렇게 딱 붙여놓고, 해수욕장 밑바닥에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끌어주는 런을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그래서 뭔가 이물감이 생기면 챔질을 해서 띄우든지 걸리는 느낌이 들어서 띄우든지, 이런 방식으로도 운영을 많이 해요. 이때는 다이와 요줄이 애기 발 달린 거, 그거 엄청 좋아요. 8월 달에는, 오돌이 시즌에는. 그 다음에 지금 뭐 아직까지 이제 초가을이니까 여름 시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애기 거의 다 들고 다녀요. 2.5에서부터 3.5 슈퍼, 뭐 쉘로부터 베이지까지 싹 다 들고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서. 대신에 이 시즌이 넘어가서 추석 이후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3호 위주로 많이 들고, 3호 베이직하고 쉘로만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10월 중순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3호 베이직, 3호 쉘로, 3.5 베이직, 3.5 쉘로, 그거 딱 그렇게만 들고. 그 다음에 봄철에는 그냥 무조건 3.5 슈퍼 쉘로. 봄철에는. 저 같은 경우는 봄철이라 그래서 어디 뭐 물골 자리를 찾니 그런 짓은 절대 안 하고, 그냥 잘피반만 찾아다녀요. 잘피반만. 그게 제일 확률이 높으니까. 어차피 한 마리 보러 가는데 굳이 뭐 오징어가 이동 경로 그런 데 가가지고 하루 종일 찢을 바에는 그냥 잘피반 위주로. 지금 시즌이 솔직히 이 여름 시즌이 제일 힘들어요. 사이즈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것까지 중구난방으로 나오니까 어쩔 줄을 모르고, 이것들이 미쳐가지고 보통 보면 애기 몸통 사이즈보다 애기가 크면 잘 안 덤비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진짜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고 막 그런 경우도 덤비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작은 거에는 보통 작은 게 문다고 알고 있는데, 여름에는 3.5 쉘로나 슈퍼 쉘로에 그보다 작은 놈들이 물 경우도 엄청 많아. 그래서 여름이 제일 힘들다. 많이 들고 다녀야 된다. 그 다음에 레틀 들어간 애기는 한 마리씩 꼭 들고 다니세요. 저는 근데 그거는 뭐 3호는 거의 안 쓰고 3.5호만, 어차피 레틀 들어간 거는 얘가 내가 여기 있다, 나의 애기가 여기 있다라고 존재감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집어 효과라고 보거든요. 집어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로 잡는다는 목적이 아니라 애들 불러 모으는 목적으로 이제 3.5 레틀 들어간 거, 최대한 화려한 걸로 색상, 그거 딱 그냥 한 마리 안 물면 그거 그냥 던져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높이 띄워가지고 애기를 집어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진짜 있는데, 우리 근데 이때까지 낚시하면서 옆에 사람 애깅 하는 사람 없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거든. 그래서 그냥 띄워가지고 하는 건 어차피 독이고, 그럴 때는 최대한 바닥을 그냥 질질 끌어야 돼. 아까도 내가 이쯤에 바닥층에서 뭐 수심이 5m라 그러면 5m 근처에서 2m 계속 띄우는 이 작업을 하는데, 이걸 오히려 폭을 더 줄일 필요가 있어요. 액션을 적게 넣어서 한 요 정도 이렇게 3번 정도 치면 한 1m에서 1.2m 정도 띄워진다고 머리를 생각을 하고, 요 정도로 계속 유지시켜서 사람이 많을 때는. 그 다음 비거리는 필수고 무조건. 화려하게 잡으면, 그 다음에 옆에 사람, 내가 만약에 비거리가 만약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옆에 사람 얼마나 던지는지 이렇게 봐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걷어야 돼. 너무 좋은 일 시킬 필요 없잖아요.
한 10m에서 15m만 그냥 액션 넣어서 하고 그다음 거짓부. 그다음에 다시 던져서 다시 던져. 아니 그러면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60m 던졌는데 딱 보고 있다가 50m 좀 왔을 때 내가 50m 던져가지고 어차피 퐁당하면 얘들이 저 퐁당이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퍼져 너무 많이 해서 원래라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퐁당이 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퐁당거리면 애들이 모인다고 호기심에. 근데 여기도 퐁당 저기도 퐁당 여기도 퐁당 하니까 애들이 전부 막 오씨 정신이 없는 거지. 그거는 이제 저 어디 뭐 상간 벽서 뭐 저 이런데 지 혼자 낚시할 수 있는데 그런 데나 쓰는 거고 그 외에는 전부 그냥 액션 폭을 2m 내에요. 2m 안쪽으로 무조건 일정하게 그것도 뭐 튀는 액션 하지 말고 튀는 액션을 가져갈 바에는 차라리 레트를 넣는 게 낫고 레트 들어가는 게 넣는 게 낫고 저는 그렇게 해서 많이 잡아요 솔직히. 그냥 남들 액션 넣는 거 보고 많이 화려하게 넣으면 그냥 최대한 더 바닥으로 가요. 바닥으로 깔아앉히고 그 다음에 뭐 런을 통해 가지고 일부러 천천히 침강을 시켜서 바닥에 그럴 때는 진짜 이 바닥에 거의 붙이고 있어요. 근데 붙이고 있는 것도 최대 뭐 한 5초? 5초를 안 넘기고 그 다음에 다시 띄우고 그 다음에 다시 천천히 폴링을 시키고.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할 때는 일단 베이직으로 먼저 하세요. 쉘로우 같은 거 쓰지 말고 베이직으로 내가 텐션폴을 통해서 침강 속도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쉘로우나 슈퍼 쉘로우를 써도 돼요. 근데 그전에는 연습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텐션폴 연습 그 다음에 그냥 너무 텐션폴 연습은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 무조건 프리폴 액션 놓고 난 다음에 대부분 보면 진짜 액션 놓고 난 다음에 휘리릭 감고 액션 놓고 난 다음에 휘리릭 감고 이 진짜 안 좋은 거야. 아무리 내가 화려한 액션을 넣더라도 어차피 고기 무는 거는 폴링인데 똑같은 텐션폴 계속 유지하면 뭐해. 차라리 거기서 프리폴을 줬다가 텐션폴을 주든지 그런 변화를 줘야 돼. 폴링의 변화를 줘요. 폴링의 변화. 최근 특정 컬러를 고집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보라색요. 보라색뿐만 아니라 뭐 특정 컬러 등 각 동호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는데 요거도 알았면 요거만 전부 다 고집을 하는. 아 그럼 다른 거 써야지. 보라색도 오래됐어요. 보라색 오래됐어요. 사실 우리는 옛날에 그런 거 썼잖아요. 아무도 안 쓰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보라색이 솔직히 잘 보이긴 해요. 말 그대로 자외선 영역이잖아. 빨주노 좀 파란보로 보면 자외선 영역이잖아요. 물속에서 보면 더 선명하게 보이겠지 보라색이. 근데 너도 나도 다 보라색 던지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최대한 그냥 남들 안 쓰는 색깔 원래라면 뭐 맑은 물에는 뭐 내추럴 컬러라든지 뭐 파란색 뭐 계열을 쓰고 그다음 어두울 때 뭐 이럴 때는 뭐 오렌지를 쓰고 뭐 빨간색 뭐 속지가 빨간 걸 쓰고 뭐 이런 말 많잖아. 음수로 보라색을 써야 되니 뭐. 근데 그거는 진짜 지 혼자 낚시할 때 이야기고 우리 보통 지 혼자 낚시할 경우는 거의 없거든. 내가 그 자리에 누가 없더라도 누가 30분 전에 찌르고 갔거든. 이미 누가 찌르고 갔거든. 그럼 이미 스트레스 이빨 받아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금마랑 똑같은 색깔 넣는다고 해서 물 거나 안 물. 안 물어. 특가하고 그렇지. 진짜 안 물은 칼라.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리고 어차피 생명이라서 우리 뭐 이렇게 주면 흰색, 회색, 검은색 이것밖에 구분 못 해요. 흰색, 회색, 검은색. 그래서 나는 색깔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크게 안 써요. 색깔 뭐 이렇게 바꿀 생각 있으면 차라리 남들보다 더 멀리 던질 생각을 하지. 더 멀리 던지지. 그 다음에 요새 뭐 오동목 애기 또 사람들 말 많은데 오동목 애기가 저는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일정하게 수심층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오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 내가 원하는 수심층이 걸려 있으면 바닥에서 한 1m 정도 띄워가지고. 왜? 어차피 오징어도 사냥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놈들이 같은 경우는 수면 위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고구마, 감자 이상 되면 얘들도 거의 이렇게 그 무리 생활을 안 하고 거의 독자 생활을 하거든. 감자가 고구마 이상 되면. 그러면 걔네들이 주로 어디에 붙어 있느냐? 수물자리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다의 기준으로 잡았을 때 수물자리가 어디에서 표층이에요.
바닥이에요. 당연히 바닥이잖아. 바닥에 여도 많고 풀도 많고 바닥을 노려야 되는데 그걸 수평을 이렇게 노려야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물론 감자 미만은 오히려 그 숨기가 표층이 더 좋다고 해서 애들이 모여가지고 표층에 숨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는 전부 다 아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바닥을 벅벅 긁으면 안 되고 그냥 바닥 근처. 제일 좋은 거는 뭐 바닥, 아예 바닥에서 한 1m 정도에서 놀게끔, 계속 꾸준하게 놀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아. 근데 나는 무조건 이게 나의 그거 제일 첫 번째 기술. 그 다음에 폴링 속도 변화. 폴링 속도 변화. 제일 좋은 거는 번지 드랍이 더 좋고 폴링 속도를 변화를 하더라도 당겨주다가 갑자기 탁 나와가지고 천천히 떨어지다가 빨리 떨어집니다. 그럼 얘가 먹으려고 딱 오다가 갑자기 쑥 빨리 떨어지니까 놀래가지고 확 덮치고. 캐스팅이랑 그 다음에 이 자기가 어느 정도 뛰어오르는 이 양, 그 다음에 텐션 폴, 이거 세 가지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야. 아마 한 방 갖고 안 돼. 드랙을 보통 장비 갖고 왔어요. 드랙 어느 정도 쪼았어요. 저쪽 꽉 좁아. 그냥 꽉 조는 게 나아요.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풀어서 하는데 풀어서 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작게 액션 넣으면 되는데 말라고. 적당히 그래도 한 1kg 정도는 해야 될 거예요. 액션 넣으면 드랙이 한 1kg 정도? 이렇게 딱 했을 때 딱딱딱딱딱 이 정도? 힘줘서 당겼을 때 그 정도. 그 정도는 해야 내가 원하는 로드 폭만큼의 이 액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액션 크기도 마찬가지고.